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높이 올라왔어요. 정전 선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박 지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박이나 유조선이 해협 중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로 그곳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란 외무장관은 해협 개방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란 아직 그곳에 해상 기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해군이 선박들과 협력하여 안전한 항로를 통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 해역 이용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박들이 자국 영해를 통과하게 해 출입을 더 잘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불행하게도 해협 대부분이 여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이전처럼 교통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루 약 20척의 선박이 오가고 있어 휴전전 하루 3척보다 많지만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불행하게도 하루 20척의 선박 교통마저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휴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직면한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란 군대가 최고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혹은 그 메시지가 지휘 계통을 따라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자율부대를 실제로 지휘하는 군 지휘관들에게까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휴전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보신 것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집속 탄두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텔아비브에 소형 폭탄들을 쏟아붓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이 합의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장면은 휴전 발표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작년 12일 전쟁 때도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이 오가고 있었고 모든 공격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란이 공개적으로 군대가 민간 지도부와는 매우 독립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계속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의 모든 암살 사건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 중단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휴전 발표가 나온 지 14시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까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들 중 일부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 중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휴전 기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휴전 발표 이후에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란 지도부가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측이 이전에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상대가 실제로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떠보는 일종의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은 협상 대상이 이란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그 인물은 열첩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상하고 있는 인물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해군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이란 군대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펜타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한 달 정도 동안 에피퓨리 작전에서 미군이 달성한 모든 성과를 요약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피트 헥셋에게 이란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데일리 와이어의 메리 마가렛입니다. 질문 2개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이란 군대와의 협력과 기술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란이 계속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넘긴 시점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유예기간을 주는 중인가요? 거기서 오해가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란이 많은 말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합의된 것,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해협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군대도 지켜보고 있지만 상업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응한 것도 바로 그 현실입니다. 사격 관련해 어젯밤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자국 군인들에게 더 이상 발포하지 말라고 전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자폭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더는 쏘지 말아야 합니다. 휴전이 자리 잡는 데는 가끔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비롯이 대비하고 있지만 휴전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지점입니다. 어젯밤 이란의 레반 섬에 있는 이란 정유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분명히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 공격을 감행한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일부 추측에 따르면 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아랍에미리트 전투기가 공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을 감행한 주체가 아랍에미리트 UAE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이 걸프 국가가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 작전에 공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개입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공격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번 공격이 전쟁 지속을 위한 이스라엘의 자작극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누가 관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소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자작극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란의 자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란 내부에도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 않고 아마도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정확히 모릅니다. 많은 소문이 돌고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응,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의 휴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어젯밤 영상에서 우리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휴전의 일부라고 말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이란의 모든 대리 세력들과의 휴전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레바논에서 나온 몇몇 뉴스 보도들을 통해 이 휴전이 사실 레바논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공격,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미국과 이란 사이의 주요 중재자인 파키스탄 총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이번 휴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최소한 일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 중단이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조성을 위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합의가 있다면 최소한 일시 중단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파키스탄 총리의 발표가 있은 직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신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의 2주 동안의 휴전, 이 실제로는 레바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공격이 그대로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오늘 아침 PBS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헤즈볼라가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협정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서 공격을 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가 좀 더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히 계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감행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어젯밤 있었던 휴전 발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소식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통보받았고 미국이 휴전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는 협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미 휴전에 동의한 후 그리고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휴전에 들어간다고 알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측도 휴전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지만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란과 레바논은 두 개의 다른 전장이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레바논은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을 베이루트 내부에서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거의 100회의 이스라엘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 때문에 휴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언론은 이제 휴전 합의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면 회의에도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국영 언론의 같은 성명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운항을 중단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다른 물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그들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교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휴전이 불과 12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의 통행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척의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국영 언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그는 이란의 조치에 경고하며 휴전 시작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자신들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전 세계 에너지 무역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석유 파이프라인을 타격했고 현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해협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그들은 다시 한번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전 세계 에너지 수출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의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떨 것 같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공개된 저희 시리즈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최종 화면을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